드라마 볼게요. 드라마란 갈등과 해결의 서사 구조를 기반으로 대화체를 사건제 미메시서 구축된 문학 갈래라고 얘기했잖아요. 씁시다. 니네 표시만 하세요. 드라마는 갈등, 해결, 이런 서사 구조. 서사 구조는 이야기 구조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대화체로 구성이 된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재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현은 현실 재현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편할 거야. 그리고 방식은 뭘 쓰느냐? 미메시스인데 오른쪽에 보면 미메시스가 모방이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쓰는 일종의 문학 갈래예요. 그래서 니네가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 문학, 이 드라마를 뭘로 생각하면 되느냐? 희곡이라고 생각을 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희곡이야, 희곡. 이따가 활용할 건데 니네 우리 현대 문학 중에서 현대 희곡 중에 기억나는 거 뭐 있나? 저번에 얘기 안 했나? 뭐 있죠? 토막도 있고 이게 일제강점기 거고 그 다음에 뭐? 원고지. 그리고 두 개 더 얘기했었죠. 하나가 파수꾼이고 마지막이 결혼. 그래서 이 중에서 요거 토막은 지금 이야기할 드라마 연극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결혼은 여러분들 책에 있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원고지는 굳이 따지면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 가까운 거고 파수꾼도 약간 애매하지만 이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거는 결혼 이따가 다시 얘기합시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 이야기할 때 써먹을게요. 이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하고 드라마 연극이란 뭐냐? 요거를 활용해요. 대본을 활용, 희곡을 활용해서 책에 있는 대로 중요한 말, 드라마의 텍스트를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대본이라고 봐도 되고 일종의 텍스트라고 봐도 되는 거야. 희곡이라고 돼 있지만 텍스트는 고정된 형태의 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드라마 연극이라고 하는 건 드라마를 활용해서 무대 위에서 그 다음에 배우들을 활용해서 재현하는 거예요. 그럼 무대는 뭘 재현하느냐? 드라마에 나타나 있는 장소를 재현하고 그 다음에 배우는 드라마에 있는 인물을 재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말 하나 빼먹었잖아요. 드라마 연극이란 드라마를 활용해서 드라마에 있는 거는 고정된 글이잖아. 대본 같은 거, 시나리오 같은 거. 그거를 지금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게 드라마 연극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 연극은 그냥 연극이라고 생각해. 그냥 연극입니다. 대본을 활용하는 연극. 그런데 니네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건 여기서의 재현은 현실 재현이고 여기서의 재현은 드라마 혹은 희곡 아니면 더 확장해서 극본 뭐 시나리오 물론 영화지만 똑같진 않지만 얘네들을 우리 눈에 보이게 재현하는 거라서 다 재현이지만 살짝 달라요. 드라마 재현은 우리의 현실을 재현하는 거고 드라마 연극은 드라마에서 재현한 것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거고 뭐 그런 차이 있다고 보도록 합시다. 이중에 재현이라고 돼 있지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러한 드라마 연극의 해체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다. 그래서 난 이게 싫다. 난 요거 싫다 라고 한 게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따가 얘기할 결혼이 예를 들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측하며 읽기를 잘 한다고 치면 봐봐. 잘 들어봐.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탈 드라마 연극을 표방하죠. 그러니까 니네가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여기서 어떤 걸 싫다고 하는 걸까? 드라마가 문학이라고 하는 걸 싫다고 하는 건가? 드라마가 현실을 모방하는 걸 싫다고 하는 건가? 현실을 재현하는 거? 아니면 대화체로 구성되는 거? 갈등 해결의 서사 구조가 있는 거 싫어하는 건가? 아니면 현재화를 싫어한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 드라마 연극이
드라마를 재현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건가? 아니면 이건가? 뭔가이겠죠? 뭔가일 겁니다. 뭔가이겠고 하나일 수도 있고 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미리 답을 얘기합시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라고 하는 거는 뭘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냐? 연극이 드라마를 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얘를 없애는 거야. 그래서 탈드라마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위에 있는 드라마를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따가 얘기할 결혼도 물론 대본을 가지고 하긴 하는데 좀 벗어나는 게 많아.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면 아마 이해가 좀 될 거야. 혹시 결혼 이거 읽어본 사람? 내용이 대충 뭔지 아는 사람? 결혼. 이강백 결혼. 남자 주인공 사기꾼, 여자 주인공 외국 사람 덤. 이따 얘기할게요. 근데 알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되거든. 그래서 어떤 부분을 확실하게 싫어하느냐 요거를 잘 기억을 합시다. 드라마 자체를 거부한다고 보면 돼요. 탈드라마를 표명한다. 드라마 문학을 읽어볼게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텍스트 차원에서 미메시스 화법에 의거하여 갈등 해결 서술지는 드라마 문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탈드라마를 표명한다 돼 있지만 압축합시다. 쓸데없는 말 너무 많아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텍스트 차원에서 아래쪽에 봐요. 드라마 문학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탈드라마를 표명한다. 핵심 단어가 뭐일까? 지금 읽은 거에서. 탈드라마 빼고 뭐가 중요할까?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텍스트 차원에서 드라마 문학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탈드라마를 표명한다. 텍스트 차원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봐요. 드라마는 텍스트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기능을 하는데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드라마 연극에서 쓰는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야. 연극에서는 보통 연극은 이거를 금과 업조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난 싫어. 다 거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잠깐 니네 63쪽이요. 거기에 문제 5번 위에다가 이 얘기 좀 써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텍스트를 거부한다. 그렇게 일단 써놓을게요. 63쪽에 5번 위에다가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텍스트 자체를 거부한다. 그러면 문제 5번은 금방 풀려요. 써놨어? 문제 5번이 약간 까다롭거든요. 많이 복잡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걸 찾으면 비교적 쉽고 못 찾아도 풀 수는 있는 건 맞는데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따가 문제 5번부터 다시 얘기할게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요거 좀 지우고 다음 달로 설명할게요. 이 둘만 남겨놓고 결혼만 남겨놓자. 자, 그 밑에 보면 위계질서 얘기 나오잖아요. 피라미드 구조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드라마. 그러니까 희곡 아니면 대본 이런 것들을 텍스트라고 합시다. 그리고 밑에는 배우, 무대, 음향, 그리고 조명 이런 게 밑에 있는 건데 이거는 책에 없지만 추가로 물어보자고.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책에는 없지만 뭐가 또 들어가면 좋을까? 현대 드라마, 진짜 드라마, 텔레비전 아니면 영화 아니면 각종 공연, 다큐멘터리 다 포함해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 빠졌거든요. 뭐 들어가면 좋을까? 니네 중에 미디어 쪽 희망하는 사람 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주요 희망이 뭐지 그럼? 대체로? 뭐 있죠? 어떤 요소가 빠졌을까? 배우도 중요하고 무대 있어야 되고 음향, 조명 다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 관객 빼고 감독을 보통 우리가 연출가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구도가 뭐냐면 이게 드라마 연극이에요. 드라마 연극이란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배우가 누군지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 장동건이 나오든
여러분들이 들어가든 여러분들 동네 아저씨가 들어가든 관계없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야. 무대가 진짜 세종문화회관이든 아니면 학교 운동장이든 관계없고요. 얘가 중요한 거니까. 음향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조명도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연출가가 누구든 관계없고, 니네가 해도 되고 봉준호 감독이 해도 관계없고, 그런 맥락이에요. 모든 것들은 다 뭘 위해서? 드라마 재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는 게 드라마 연극. 근데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요, 아까 얘기했잖아, 텍스트를 거부한다고 했잖아요. 얘를 없애는 건 아니고 얘네들도 이제 다 올라가요. 같은 등급에 속하도록 한 게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니네 한번 생각해봐. 드라마 연극이라고 하는 거의 목표는 뭐예요? 연극이 목표가 아니고 드라마 연극의 목표는 이거 재현이라고. 그러니까 드라마 연극은 뭐가 돼요? 이렇게 봐. 드라마 연극은 드라마 재현의 도구일 뿐이다. 혹은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도 수단이고 연출가도 도구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약간 경우는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지는 알 건데 봉준호 감독님 있잖아요. 연출가긴 한데 대체로 봉준호 감독이 만드는 영화의 시나리오는 누가 쓰죠? 대체로 시나리오도 본인이 쓰잖아.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의 별명 중에 하나 뭐 있는지 아마 들어본 사람 있을걸? 뭐 있죠? 뭐라고 부르지? 두 글자. 흰 그 별명. 그래 몇 번 봉준호 감독 영화를 보면은 안 보이던 게 막 보이고 그렇잖아. 앞뒤가 잘 짜여져 있고 뭐라 그러죠? 기억나요? 혹시 아는 사람? 기생충 때도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막 찬탄했잖아. 야 저렇게까지 세세하게 짠단 말이야. 뭐죠? 디테일이잖아요. 디테일.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님의 스타일은요. 이걸 강조해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짜거든.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의 입장에서는 누가 배우를, 물론 뭐 좋은 배우가 오면 더욱 좋겠지만 일종의 부속품이라고 생각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또 물어볼까요? 우리 영화계에서 애드립 되게 잘하는 배우가 누구 있죠? 누가 애드립 되게 잘하지? 툭 하면 애드립 날리는 분? 배우 중에. 그래, 꼭 유해진 배우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 또 누구 있죠? 유해진 배우만큼 혹은 더. 잘 기억해봐. 누구 있죠? 누구? 한 서너 명 나오더라고. 다른 번 보니까. 뭐 있죠? 누구? 황정민도 애드립 되게 잘하고. 또 대체로 비슷할 거야. 두 명쯤 더 나오면 딱 맞을걸? 하나는 이분이 근데 이 부분이 약간 충돌해요. 송강호 배우는 애드립 되게 잘하는데 애드립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잘 어울리더라고. 또 희한하게 서로 맞춰주는 것도 잘하고. 그러니까 요 배우들은 드라마 연극의 입장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꾸 틀을 깨면 안 돼요. 그게 드라마 연극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의 입장은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라고 생각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큰 범주에서는 흐름을 따라가는데 세세한 거는 좀 자기가 알아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분들이 찍는 영화 같은 경우는 단순한 재현의 도구가 아닌 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이게 깨지니까 연극 자체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연극 자체의 목적도 한번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연극을 왜 하지? 연극은 뭐지? 그런 이야기. 자, 읽어볼게요.
드라마 텍스트가 정점에 위치해 있고 배우, 무대, 음향, 조명 등의 다른 요소들이 그 아래 위계적 구조를 띈다. 드라마 연극은 그렇습니다. 드라마 연극에서는 문학, 연극, 가상현실, 배우, 관객, 작품 공연, 연극, 비연극 경계가 선명하게 강화되었다. 위계질서가 유지되었다. 하나 좀 줄 쳐볼까? 경계가 선명하더라. 이게 드라마 연극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쭉 가서 뭐라고 나와요? 그러한 경계가 희석된다. 가령 연극에서 관객은 수동적이에요. 뭐만 하면 돼요? 조용히 침묵을 유지하며 감정이입 시도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가만히 보면 돼요. 배우는 드라마 작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관객이 없는 것처럼, 없는 게 아니고요, 없는 것처럼 가정하고 배역에 몰입하는 것만으로 역할이 충분했다. 이는 관객, 배우에 오면 안 되는 경계선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음을 나타낸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경계선이 사라지고요, 관객이 배우가 되곤 한다. 이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공연이 우발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또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영화에서 예를 들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야. 니네 보면 안 되지만 아마 본 사람 꽤 있을 겁니다. 본 사람 있죠? 안 찍히니까 손만 들어봐요. 이름 얘기하는 좀 그렇고. 데드풀 본 사람. 설마 한 명도 안 봤다고? 누군지 얘기하지 맙시다. 이거 니네 보면 안 되죠? 잔인해서 보면 안 되는데 데드풀의 특징이 뭐예요? 데드풀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툭하면 영화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누구랑 대화해요? 관객들하고 막 얘기한단 말이야. 지금 이 장면이 왜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영화 밖으로 나가서 작가하고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래. 자기를 그린 사람하고 막 이야기한단 말이야. 반대로 니네가 아마 한 번쯤은 보았을 어벤져스 예를 들어 볼게요. 처음에 어벤져스 이거 나온 게 언제죠? 아이언맨 1 나온 게? 기억나요? 시기 기억나요? 시기? 2000. 니네 대략 몇 살 때 나왔을 거 아니야? 니네가 대체로 2003년생이죠? 기억나요? 영화관 가서 본 사람 없죠, 이거? 있으면 안 될 텐데. 2008년이에요. 마지막에 어벤져스 아이언맨 죽은 게 언제예요? 재작년이잖아요. 2019년.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2년간 아이언맨이 우리 옆에 살았잖아. 그러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완벽한 현실 재현이에요. 현실화한 거야. 그래서 니네 생각보다 어벤져스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재작년에 아이언맨 죽었을 때 그 옆에서 펑펑 울었다고. 펑펑 울어요. 진짜 내가 아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근데 데드풀은 그게 아니라 가짜라는 걸 자꾸자꾸 알죠. 왜냐? 여기는 확실하게 경계를 지었고 우리는 감정이입에 충실했단 말이야. 여기는 감정이입을 할 만하면 자꾸 나와서 얘기해요. 이거 뻥이에요. 이거 영화입니다. 신경 쓰지 마요. 내가 죽어도 신경 쓰지 마요. 이거는 영화고 영화 끝나면 다시 살아날 거. 막 이런 얘기 자꾸 한단 말이야. 끊임없이 경계 밖으로 나와. 그러다 보니 우리는 몰입해서 해제가 된다고. 왜 그러는지는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게 포스트 드라마 연극, 이게 드라마 연극, 현실화가 중요한 거야. 잘 기억합시다. 또 하나 얘기할게요. 니네 드라마든 영화든 연극이든 아니면 웹툰이든 만화든 간에 금기 있거든요. 금기. 혹시 알아요? 금기. 영화든 연극이든 드라마 아니면 만화, 웹툰 다 싹 다. 가끔 일부러 금기를 깨는 것도 있지만 절대 금기 중에 하나. 힌트는 아까 이쪽이에요. 금기 중에 하나. 되게 많은데 금기. 혹시 알고 있나? 한번 잘 생각해봐. 절대 뭐가 없어요. 혹은 절대 뭘 하지 않지. 절대로.
절대로. 니네랑 관객이랑 뭘 안 해요?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고. 절대 안 합니다. 잘 생각해봐. 웹툰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근데 얘는 한단 말이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얼굴을 카메라 쪽으로 가리키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다 못해서 눈이라도 딴 데 봐요. 애써 외면하는. 근데 이것도 안 돼요. 외면하는 느낌이 오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몇 년 전에 드라마 중에 KBS 거였을 거야. 아마 김과장이라는 드라마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거 마지막에 일 다 해결하고 마지막 편에서 서로 막 뒤풀이 하거든요. 막 뒤풀이 하더니 자 이제 끝 하더니 갑자기 등장인물들이 다 카메라 앞으로 모여요. 그리고 옹기종기 모여서 다 나를 쳐다봐. 다 쳐다봐요.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김과장, 남궁민. 그러더니 뭐라고 해요? 잘 보셨나요? 우린 지금 이야기예요. 뻥입니다, 뻥. 하지만 재밌었죠? 하하하. 그러고 막 놀아요. 왜 그게 금기이냐? 니네 웹툰도 잘 생각해봐. 내 눈 안 봅니다. 이렇게 관객이랑 시청자랑 독자랑 마주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뭐가 깨져요? 경계가 깨져요. 경계가 깨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게 완전 비현실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연극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그게 안에 현실이 이어야 하는데 별개의 현실, 비현실이 되잖아요. 한 번 더 몰입이 안 돼요. 왜 그렇겠느냐? 자, 이제 봐요. 따라옵시다. 지금은 그 경계가 깨진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발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것도 이야기했고요. 드라마 연극은 무대에서 현실의 환영을 만들어낸다. 가짜입니다. 가짜. 드라마 연극은 가짜예요. 그럴싸한 가짜, 환상. 관객은 이렇게 재현된 허구적세에 몰입함으로써 극의 내용의 감정을 이 현실을 망가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스트레스 푼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어벤져스도 스트레스 풀잖아. 12년 내내 보면서 와 아이언맨 진짜 내 옆에 있는 아저씨 같아. 니네 19살인데 12년 동안 봤다면 니네 인생의 3분의 2를 함께 한 거잖아. 그러니까 죽으니까 되게 슬픈 거고요. 그런데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현실 재현의 의무를 강조하지 않아요.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라 일부러는 안 해도 돼요. 일상의 현실을 재현한 환영을 보여주지 않는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몰입의 경험을 갖기 어렵다. 이제 핵심 나와요. 연극이 재현의 의무로부터 해방이 되면 연극은 이제부터는 공연 예술로 지니고 있는 연극 그 자체 특성을 강화할 수 있고요. 무대 위 현실을 허구적인 거 노골적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아까 얘기했던 데드풀이 그거 얘기잖아. 이거 뻥이에요. 가짜입니다. 헷갈리지 마요. 이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난 죽지 않아. 난 이따가 살아나서 밥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극을 관람하면서 허구적 세계에 빠지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저런 일이 생기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는 거.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연극 그 자체, 연극을 구현하는 형식을 취하게 됨으로써 강화가 되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연극을 보면 혹은 영화를 보면 스트레스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몰입을 하면 이 인생은 니네 진짜 인생이 아니잖아요. 일부러 자꾸 꺼내는 거야. 몰입하지 않도록 계속 꺼내는 겁니다. 니네 이제 기억은 안 나겠지만 이제 우리 애들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한뿔 꺾였어요. 누군지는 알죠? 번개맨이 누군지는 알지? 본 적은 있죠? 그래서 니네 아마 혹시나 공연을 보러 간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 여기가 무대가 있고 여기 객석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가끔 번개맨이 어디서 나타나요? 보통은 배우들은 이렇게 나와. 가끔 어디서 나와요? 뒤에서 오기도 하고. 아니면 더 심하게는 내가 이렇게 앉아서 막 번개맨 나온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확 봤더니 번개맨 옷 입고 나타나죠? 그럼 얘 표정 어떻게 돼요? 완전 깜짝 놀라서 저건 뭐지? 라고 하겠지? 왜 그렇게 나타날까? 왜 관객 옆에 있거나 뒤에서 나타날까? 책에 있는 용어로 설명 한번 해볼까? 왜 뒤에서 나타날까? 아니면 왜 옆에서 나타날까?
책에 있는 용어를 활용해서 니네 생각 한번 얘기해 볼까? 한번 고민 한번 해봐요. 그냥 재미있게 하는 게 목적이기도 한데 조금 더 학술적으로 왜 배우가 뒤에서 나타나고 내 옆에 앉아 있을까? 이유는 뭘까? 이유는 뭘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 되게 의미 있습니다, 이거.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목적이 뭘까요? 단순히 재미있는 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힌트를 주면 이게 힌트야. 옆에서 나오면 여기랑 이거는 무대 속 현실, 우리의 진짜 현실 구분이 돼요. 뒤에서 나타나면 혹은 옆에 앉아 있으면 이 번개맨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현실에 있는 사람이겠지. 니네가 영화 속에서 연극 속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진짜 내 옆에 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실과 같이 산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특이하게 경계를 깨면서 더 감정이입을 하게 만드는 효과를 얻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랑은 조금 달라요. 이건 일부러 깨서 감정이입 못하게 하는 거고 이런 케이스는 일부러 깨서 더더욱 헷갈리게 만드는 거고 그럼 번개맨을 더 좋아하겠지. 그럼 더 물건 같은 거 더 사겠죠. 그렇지? 그런 목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번개맨 같은 경우, 아동극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깨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책에 있는 거랑은 약간 경우가 다릅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연극이 자신을 재현한다는 것은 연극을 통해 연극 자체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극 자체에 대한 비판, 반성적인 사고 이론이 나타난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연극을 더 이상 도구나 수단으로 삼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연극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포함되고요. 그러다 보니 밑에 줄 굳이 언어를 쓸 필요가 없어서 몸, 음향, 조명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는 거고 이에 따라 음악, 무용, 서커스 등 옛날에는 비연극적이라고 했던 것들이 연극의 중심으로 밀려 들어왔죠. 이게 드라마 연극에 비해서 공연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게 됐더라. 어떤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그냥 몸짓만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몸짓을 보면서 내 손짓, 발짓에 주목하게 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있겠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연극의 핵심이 플롯에 있고요. 플롯은 우연성을 배제, 필연성의 구조로 사건을 배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오랫동안 드라마 연극 중시되면 하나의 원칙으로 지켜져 왔다. 철저하게 대본 중심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우연성이 강조된다. 우연성의 증대는 1회, 찰나, 반복 불가능성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매 공연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관객이 다르잖아요. 시간도 다르고. 사건으로서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 좀 봐봐. 내가 지금 니네 요거는 7번째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니네가 7반이라 7번째는 아니지만 우연찮게 7번째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7번째 하는 동안에 수업 내용이 똑같을까 다를까? 완전 똑같을까? 완전 다를까? 극단적인 건 좀 그런가? 같을까 다를까? 다를 수밖에 없지. 왜 다를 수밖에 없죠? 니네가 달라요. 예를 드는 거 이런 거는 내가 구상을 하고 오는 거고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구성을 하고 오는 거지만 일단 요 수업 자체는 아예 달라요. 왜냐? 다른 반 이거 안 찍었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찍으면 되니까 몇 반 골라서 찍는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 수업할 때는 안 찍어요. 왜? 아직 내가 머릿속 정리가 안 됐다고. 한 3번째, 4번, 5번째가 되면 정리가 돼. 그러면 6번째, 7번째 찍는단 말이야. 일단 그것도 달라. 그리고 니네 반의 특징, 니네 반이 알죠? 니네 반의 특징은 뭐냐? 이용이야. 확실히 다른 반에 비해서 3년째 들었잖아. 특징이 뭐냐?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느냐? 반응이 없는 걸 가지고 수업을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어떤 반은 너무 정신이 없거든요. 같을 수가 없는 거야. 같을 수가 없어서
만약에 중간에 내가 니네 중에 어떤 상황을 사용을 한다. 근데 걔가 받아친다. 그럼 나는 전혀 예상을 못 하거든. 그럼 나의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사건이에요. 사건이 발생했어. 내가 예측한 대로 진행되지 않아. 사건. 그게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핵심이야. 밑에 있죠? 사건으로서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연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그게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니네는 내가 어떤 말하든 다 사건일 수도 있는 거야. 예상을 못하니까. 근데 나 입장에서는 다 예상하니까 사건이 아니지만 갑자기 뭐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 이제 결혼 얘기 해줄게요. 결혼이라고 하는 희곡은요. 남자는 사기꾼. 아마 본 적 있을지도 몰라. 여자는 덤. 그래서 사기꾼이 이 덤한테 프로포즈하는 상황을 그린 희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서 대부업자한테 집을 빌려요. 집을 빌리고 그 안에 있는 가구들도 빌리고 1시간 정도 빌리거든. 이런 것도 사건이겠지? 그래서 니네 지금 누가 반응 보였잖아. 반응 보였잖아요. 그리고 다 1시간을 가지고 빌리고 1시간 있다가 돌려주기로 한단 말이야. 근데 다 못 빌려요. 근데 이 사람이 신세한탄을 하겠지. 저희 결혼해야 되는데 담배 하나 줘봐요. 뭐 피시는데요? 마일드 세븐? 저는 캡슐이라서 줘봐요. 돗대인데요. 돛대를 알아? 어떻게 알아? 영어에서 많이 나왔어요. 무슨 소리야? 영어 안 나오는데요? 어디 영화에? 사이코지만 괜찮아. 아트라마. 전자담배요? 요새 같으면 전자담배 하겠다. 결혼해서도. 또 자리를 옮긴단 말이야. 결혼해야 되는데 다 빌렸는데요. 넥타이가 없어요. 넥타이 좀 2개 할 거예요. 넥타이 좀 빌려줘요. 빌려줘요. 그러니까 빨리요. 결혼해야 돼요. 진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 빌려. 담배도 빌리고 시계도 빌리고 넥타이도 빌리고 자켓도 빌리고 다 빌린단 말이야. 다 빌린 다음에 이제 1시간이 지나. 그랬더니 대부업자가 집도 가져가, 차도 가져가, 그리고 옷도 하나씩 빼가요. 그러더니 막 둘 사이에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당신은 나의 덤이요, 나에게 덤이 되어주시오, 결혼해 주시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덤이에요. 약간의 중의적인 의미를 띄어서. 그리고 다 돌려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도 넥타이 돌려주고 자켓 돌려주고 담배 돌려주고 시계 돌려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기꾼한테 남은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덤한테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게 나의 진짜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이 좋으니까 결혼해 주시오. 했더니 덤이 1년의 과정을 보더니 야, 이 인간은 무일푼이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고 홀딱 넘어가가지고 결혼하거든요. 사기꾼이야, 사기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사람 돌려주면서 빈털터리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얘기를 다 하고 이웅이한테 담배 좀 줘 했더니 어떤 담배를 물어보잖아요. 이걸 내가 예상을 했을까 안 했을까? 이게 내가 시작하자마자 담배 주시고 그러면 당황하거든요. 근데 수업을 진행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담배 주시오 그러면 받아치더라고. 다른 반도 그렇게 하더라고. 일정 부분의 예측이 있지만 어떤 담배요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냥 담배를 주는 애들이 있더라고. 진짜 담배 아니고 연필을 주는 애들도 있고. 근데 어떤 담배요라고 물어볼 것인지는 차마. 그러면 그건 나한테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이런 식으로 연극을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당황했죠?
관객들이 처음에 당황한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오래전 연극이에요. 지금이야 약간의 보편적이지만 그때는 깜짝 놀랄 만한 거잖아. 관객이 깜짝 놀라고 몰입해서 벗어나게 되고 고민을 해보는 거야. 저 사람 진짜 빌리네? 다 돌려주네? 그럼 진짜 사기꾼인데 되게 솔직하네? 아, 결혼에서는 돈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떠올린단 말이야. 그런 게 목적입니다. 그런 걸 얻고자 하는 게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고요. 자, 밑에 나머지 줄 보고 끝냅시다. 드라마 연극은 폐쇄적인 작품을 지향해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미완결, 개방되어 있고요. 지금 발생하는 사건, 그때 다른 거. 그러니까 내가 니네한테 수업을 하는 거는 그때 다릅니다. 근데 니네도 아마 알 거야. 12년간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완벽한 대본처럼 수업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니네가 누구냐에 따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선생님들 중에 완벽한 대본을 숙지하고 니네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수업하시는 분들이 보통 누구죠? 그게 인강 일타 강사들이지. 그래서 니네 하나하나를 보는 것처럼 수업을 하잖아. 그래서 보면 그분들은요, 정말로 한 5초 간격으로 대본이 있어. 철저하게 연습하고 수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장 강의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보는 사람은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되게 실감난다고. 왜? 하나하나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 강사 선생님들 경우에는 드라마 연극이고 보통 학교에 계신 분들은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 가까운 겁니다. 내가 이 지문 되게 활용도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교직 희망이 있으면 이 지문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심리학에서도 관계 있는 거고 공연 쪽은 뭐 다를 나위가 없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지문이에요. 나머지는 넘어갑시다. 자, 문제 1번은 넘어갈 거예요. 쉬운 건 넘어가고. 자, 2번. 문제 2번은 간단한데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갈 거야. 답은 5번이죠.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독립성을 강화하기 연출을 통해 텍스트의 언어적 의미 전달 효과를 높인다. 근데 포스트 드라마 연극 아까 문제 5번 위에 써놓은 것처럼 텍스트를 거부하니까 틀린 거잖아. 되게 쉽죠? 수능 특강은 기본적으로 쉬워요. 그러니까 니네 이거 맞았다고 좋아하지 말고 1, 2, 3, 4의 내용이 본문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다르게 표현했는지를 잘 보는 차원에서 문제 2번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문제 3번하고 5번이 핵심이니까 두 개 하고 오늘 끝낼게요. 니네 목요일에 3강까지 풀어와. 자, 3번 볼게요. 보기가 나오면 보기 압축을 합시다. 피나바우시의 콘탁트 호프는 제일 오른쪽 끝에 춤 동작으로 이루어진대요. 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보면 즉흥적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아래 줄에 보면 경계가 모호하다. 이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충 뭐 쓰는지 알겠죠? 아랫줄에 보면 논리적으로 무엇인가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콘탁트 호프는 전형적인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에요. 그 다음에 나도 찾아보자고. 모스는 두 번째 줄 각본 없고요. 규칙도 없죠. 누구든 무대 위 가능하고 관객이 될 수도 있다. 아랫줄 관객들은 작가이자 배우가 된다. 누구든 배우도 되고 관객도 되고 작가도 되고 쓰진 않았지만 제비뽑기로 순서도 정하죠. 정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이에요. 결국엔 문제 3번은 뭐라는 것이냐? 둘 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니까 특징 찾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답이 5번이잖아. 자, 1번 봐. 사건을 재현하는 드라마 화법 벗어나 있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 맞죠? 2번. 경계가 사라졌다. 맞죠? 3번. 연극 자체에 대한 사고를 증대한다. 맞잖아요? 5번. 우발성을 포함한다. 맞죠? 5번. 현실의 환영을 만들어낸다. 이거 아까 세 번째인가 두 번째 달러 첫 줄에 보면 드라마 연극 특징입니다. 그래서 5번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의 토막을 얘기를 언급을 하고 그러면 얘는 드라마 연극이 되잖아.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토막은 드라마 연극이 대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얘랑 얘를 비교하는 문제로 바뀌어요. 근데 지금은 가하고 나 둘 다 요거라서 그냥 요거 찾으면 돼. 문제 4번도 똑같아요. 기억은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잖아요. 2번, 3번, 4번, 5번은 다 드라마 연극의 특징이고요. 1번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3번이랑 4번은 똑같은 거예요. 형식만 다를 뿐이야. 3번은 곧 4번이더라. 됐죠? 자, 마지막 문제 5번 오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볼게요. 자, 문제 5번이 왜 의미가 있냐면 드라마 연극이 있고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 있고 그리고 보기에 나오는 건 서사극이에요. 그래서 니네가 이 셋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내면 문제가 끝나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요 둘의 공통점을 쓰면 차이점도 밝혀지는 겁니다. 자, 미리 얘기하면요. 보기를 보면 니네 파악할 수 있을 거야. 보세요. 드라마 연극과 서사극의 공통점은요. 거기 어디를 보느냐면 5번째 줄. 서사극은 기존의 연극처럼 드라마 텍스트를 바탕으로 공연이 이루어진다. 드라마 텍스트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요. 이때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걸 써먹어야 돼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텍스트를 거부합니다. 그 다음에 드라마 연극의 목표는 뭐고 이 둘의 목표는 뭐냐? 어디를 보냐면 4번째 줄. 연극 공연으로부터 몰입을 방해할 필요가 있다. 아래줄. 내용을 분석,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비판적 이성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목표예요. 둘의 공통점은 몰입을 방해하고 그래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 드라마 연극의 목표는 현실 재현이죠. 이게 끝이야. 이 표를 완성을 하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예를 들어 1번. 극의 내용에 감정을 이입하기 어렵다. 이거는 둘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모두란 말이 나와야 하겠지. 근데 1번에 뭐라고 나오죠? 달리라고 나왔잖아. 그래서 틀린 거야. 2번은 연극 본연의 임무는 바꿔주면 돼요. 요거잖아요. 3번도 바꿔주면 돼요. 3번까지 얘기합시다. 중요하니까. 종치 끝나고 빨리 할게요. 자,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몰입을 방해하죠. 그리고 서사극은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단 말이야. 텍스트를 바탕으로 하려면 어쨌든 뭐가 필요해요? 관객석에 있어야 돼요. 얘는 관객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둘은 내가 관객석에 있어야 되고 얘는 관객과 경계가 모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리가 유지되는 거고 얘는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답은 5번이고요. 1번은 달리가 틀리고 2, 3, 4는 바꿔주면 돼. 5번이 답이에요. 5번 끝에 하나만 씁시다. 맨 끝에 가능하다. 단 방법이 다를 뿐이다. 요것만 쓰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문제 6번은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 끝까지 다 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